예, 남북관계 이야기는 너무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남북관계를 지휘한 이슈는 사실은 윤석열의 항명이에요. 오늘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 나와서도 보니까 주요 주제가 항명이야. 왜 저러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하고 있는 문제를 또 부득불 뭐 중앙지검 어디에 인권부에 배당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면서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짓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따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제대로 비뚤어졌습니다. 얘는 뭔가 인간성이 잘못됐다고 나는 봐. 어때요?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얘기하십시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정치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때만 봐도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보여주는 그때까지 그려졌던 모습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뭔가 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되게 오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는 제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과 뭐 이 사람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공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지게 돼 있고 심지어는 나가서는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다른 이권이나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장모의 압박 때문에 뭔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권의 어떤 힘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아니면은 생각도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어떤 상태냐면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때 그랬는데 머리가 길라고 선생님이 머리 이게 그 길이 갖고 이렇게 심한 경우는 바리깡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머리 깎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머리를 적당하게 짧고 단정하게 해라라고 지적을 하니까 어떤 새끼가 나와가지고 아예 민자로 밀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권인 건 맞아요. 근데 감찰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이야. 근데 법무부의 기조가 인권이라고 하니 모든 사항을 다 인권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삐뚤어진 학생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거의 우리 민주진보 진영 거의 모든 사람이 쌍술들어 환영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환영이 언제 토대를 잡았었냐? 대통령 임명 후에 얼마 안 돼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을 때거든요.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의 기존에 우병우 라인으로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차장검사 4명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시기수 선배들이 영접하는 장면, 그리고 윤석열은 한참 후배인데 그 사람들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하고서 중앙지검에 그 첫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감동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윤석열을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취임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밝히듯이 검찰을 사랑하는 검찰 조직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그 조직의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도적 정비를 한 후에 한정된 제도 안에 이 사람을 가둬서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윤석열이 작년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지금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 내에 많은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는 견제받지 않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하고 검찰의 개혁에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위를 했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도약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기 순위에 있어서. 근데 정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도 정비가 늘 중요한 것이다. 어떤 개인에게 열광하거나 개인에 대한 지나친 믿음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수 그 감찰부장, 저는 그분이 자기 권한을 열심히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검사가 아니고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공석 3개월 만에 한동수랑 그 사시 24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23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기수 낮은 사람이 자기가 가서 자기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죠. 이 사람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외부적 시각으로 검찰 내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윤석열은요 지금 검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촛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인 검찰은 다른 걸 떠나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검찰은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 한명숙 사건 등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인 또는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건. 공교롭게도 작년에 조국 장관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검찰 조직 내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검찰들이 얽혀있는 사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어그로를 끌어버리는. 오늘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초유의 사법배당이라고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그걸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진정서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사실은 감찰이 끝내고 난 뒤에 감찰부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 있으므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대검 내에서 이건 어디다 배당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진정서 들어온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중앙지검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제 아예 작심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 건드리는 모든 권력들에 대해서 난 삐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얘는 지금 어마어마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간단한 차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그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의 독립적 기관처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중앙지검에 있는 인권 담당관은 중앙지검 내에 있는 그냥 일개 검사에 불과한 겁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검 감찰부장이 움직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장관에게 직보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장에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거 꼼수에 불과한 거죠.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짓을 보면은 사실은 이 결과는 윤석열 총장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나 이쪽 분야에 대한 인식이 더 확고해지는 결과가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어떤 화살들을 어떤 수단이든 동원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엄청 다급하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법사위에서요, 서병철 의원인가? 그지 고검장 출신 이 양반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디스를 했죠. 검찰에 순치됐냐고. 그건 여러 가지 보석이 나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는 측면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슈가 될 때 추미애 장관 이슈는요 지금 언론들이 잘 받아줘요. 그런 식으로 뭔가 네거티브한 기사가 잘 팔리거든.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게 어떤 심사숙고하거나 장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그런 질이 검찰이 순치됐냐, 쉽게 표현해서 검찰에 지금 길들여졌다, 이렇게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발끈했다고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밖에 없는 이 법사위 가서 이런 소리를 장관이 듣고 오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기네 대장,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총대장이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법무부의 리형이 검찰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협업 플레이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긴 하지만 검찰한테는 이게 확 화를 내기는 엄청 좋은 소재가 된 거죠. 저는 그 추미애 장관 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어제도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알맹이가 없다. 부실 보고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이 그 지금 180석으로 상징되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7월에 그 검찰 정기 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인사로서 어떤 말을 할지 저는 그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지난번에 그 중앙관직에서 많이 배제했던 것처럼 저는 더 큰 새로운 인사 칼바람이 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는 죽지 않았다. 7월 인사로 뭔가 보여줄 것이다. 저는 추미애 장관 믿어요. 네. 믿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하도 화가 나 있으니까 왜 검찰 통제 못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답답한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치인 장관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지금 막 벼르고 있는 상태에 국회로 가면 나도 그거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면요. 훨씬 더 그 동력이 생기죠. 이것들 봐라. 국회에 가서 내가 좀 맞고 오면은 검찰 때리기도 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추미애가 검찰을 건드리려도 명분이 한 바가지는 충분히 쌓여 있을 때까지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추다르크 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의 사안 사안마다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이 새끼들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거라고. 법무부의 외청, 윤석열 청장.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대통령도 무나무기라고 부르는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했고요. 고졸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근데 국회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윤 총장 많이 부를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특히나 사건들이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최근에 사건들만 해도 뭐 채널이도 있고 한동훈 건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고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조국 장관 빼고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꼭 그쪽에서 이간질이 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갈 것도 없다. 이게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 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사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계속 나와요. 언론의 이간질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에요. 시험을 봐서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거기를 통제하는 법무부나 국회에 있는 그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오만방자한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게 목소리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못 갈 것도 없다. 어그로 끌면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그 지금 지위 보전 혹은 뭐 해임해야 된다. 아니면 사표를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가장 노리는 게 뭘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임기를 그만두는 거를 가장 좋아할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순교자처럼 자리를 잃는 거를 제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 국회의원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본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치권으로 나오든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하겠습니다. 네, 반대하십시오. 일부러 재밌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해보는 반대하는 건데 게. 일부러 요거는 조금 전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 검찰총장들이 정권을 만만하게 보거나 정권 후반기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되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개혁당하려고 할 때는 검찰총장의 옷을 누가 벗기냐면 측근 검사들이 벗겨요. 이렇게 하시면서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멋있는 사람, 따를 만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아젠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상태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왜 사퇴를 못하느냐. 일단 장모권이 걸려있어. 윤석열 자체가 이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요. 여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얻는 이미지는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지금 나옴으로써 윤석열을 그 막 옹이해왔던 일부 정치검사들까지 다 싹 옷을 벗는 결과가 되어지면 저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어떤 그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여당이 180석을 얻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검찰이 막 반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분위기는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레임덕이 없는 정부에 가까운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치고 나와가지고 정치권을 어설프게 가느니 그렇다고 다음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나오면 네. 잠깐만요. 지금 나오면 아니 나 끼고 또 싶은데. 4년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은 일단 임기를 무조건 끝까지 갈 거라고 일단 봐요. 물론 장고 사건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수처 만들어진 시기랑 묘하게 걸리면서 윤석열은 그만두는 순간 무조건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상한 곳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포인트 때문에 오히려 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는 이제는 장모 사건이나 공수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칼날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입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가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내년 4월쯤 있을 보궐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장모도 보호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반대쪽에서 하나의 그 설 수 있는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작가식 분석입니다. 재반박하겠습니다. 오이 좋습니다. 재밌다. 국회의원 일개 나부랭이가요. 일단 내년 재보궐이 가능한 게 어떤 자리가 있을까?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영남권 정도밖에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리스크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한 1년 좀 남았거든요.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무슨 뾰족한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존재하는 게 국회의원 수십 명보다 더 나아요. 실질적 권력을 부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돼가지고 자기 장모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윤석열은 이 기존 검찰총장들과 다르게 기존 검찰총장들은요 실제로 자기 조직 보호하는데 자기의 어떤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내가 봤을 땐 그래. 일부러 안 깠을지 모르지만. 허물이 있으면 물러났죠. 근데 윤석열은 자기 허물이 엄청 심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자기가 살려고 조국을 어마어마하게 때렸던 반대파 세력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내려놓는 순간 국회의원이 되든 뭐 되든 권력은 난 다 잃는다고 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임기를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뭔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지? 저는 어느 쪽으로 조금 심정적으로 가냐면요. 황 작가님의 그 윤석열의 영웅주의 쪽으로 이 사람이 조금 각도가 잘못 나갔을 때 줄 잘못 서고 있는데. 선회하고 우회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도 결국은 다 이 히어로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국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리라라는 그림을 너무나도 그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반박을 연거푸하는 줄 아세요? 두 사람 때문에 그래. 방송 재밌게 하려고. 아니 저는 이거를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 싫어한 분들이 있던데 저는 재밌잖아. 토론이 여러 사람 나오면 이렇게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는 걸 제가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뭐 티키타카 하는 게 저도 좋긴 하죠. 어. 여기까지 해요. 자, 그만해. 네.